반갑습니다. 10월 21일 수요일 장중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반등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양봉 나오고 분위기 좋게 개선되고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많이 줬을 거예요. 근데 이 약한 반등세 이 부분이 약간 좀 걸리는 모습이죠. 왜냐면 이제 상승 반전 포인트 전환될 때는요, 양봉 나오거나 다음날 거의 갭상승이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빵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은 약한 반등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거 정말 저점인가? 아니면 더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선이 어디 정도의 형성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 오늘 확인을 좀 해볼 거고요.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현재 시점에서 뭐 다른 방향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일단은 연기금의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샀다 하루 팔았다 이런 모습이긴 한데 연기금 쪽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고점권에 있는 종목군들도 연기금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밑에 있는 종목들 새로 사기 시작하는 것에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인지 그 부분의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기금의 변동성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알아볼 거고요. 일단 지금 같은 장세는요, 시장이 이제 뭐 보합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철저하게 종목별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한 종목별 대응, 이것은 저점권에서 또는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들어가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 이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뉴스가 나온 종목들 공략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올라가 버린 것들은 일단 뭐 미리 사놨다라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내두세요. 그리고요, 새롭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밑에서부터 준비되어 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 포인트를 짜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들어가는 것들을 일단 기다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 포인트로 전환되는 것들은 빠르게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들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 어지간하면 그냥 홀딩 유지 잘 해주시면 나중에 좋은 일들이 생긴다는 것도 꼭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 지수가 일단은 오르긴 했습니다. 오르긴 했고요. 양봉이기도 한데요. 갭 상승도 나타나긴 했어요. 근데 조금 약하죠. 제가 생각하는 갭 상승이라는 부분은요, 물론 이제 5일선 위쪽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올라가서 한 2370, 뭐, 요 정도, 또는 2400포인트까지는 안 되더라도요, 한 0.5% 정도 올라가는 그 정도 선을 좀 원했는데, 거기까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네, 지금은 그렇게 따지고 보면, 반등이 나오긴 하고 있는데 조금 약한 반등이다. 그래서 마음 놓고 훅 집어넣어도 괜찮을까, 훅 들어가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에서 조금 주춤거리지 않겠는가라는 판단 좀 들긴 합니다. 근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도 여전히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또 외국인들 매매 동향도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은 좀 듭니다. 그래서 반등에 대한 포인트는 일단 유지가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을 보실 때는요, 이제 이게 이평선대 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지지선이 2350포인트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쪽에서만 형성된다라면 주가가 좀 내려가더라도 뭐 횡보를 하더라도 또는 뭐 상승을 하더라도 2350을 유지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점 지지 라인 때는 2350, 그 다음에 위쪽의 저항대 라인은 2450, 이 100포인트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가는 상승 반전의 힘이 얼마만큼 강할 것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2450을 넘어서서 또다시 새로운 신고가로 도전을 하게 된다면 주가의 흐름은 이번에는 그냥 들어오는 포인트가 아니라 조금은 길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이 반전되는 시점이었는데 주가가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개인들의 매도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들어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습 효과가 됐잖아요. 그리고 매수 주체가 외국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런 상태 2450으로 넘어가게 되면 수급 주체가 바뀐 상태에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나게 될 테고요. 개인들은 학습 효과로 인해서 더 많이 팔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가가 언제쯤 나오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잘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코스닥도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지지선 때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은 조금 더 약하다고 그랬죠. 왜냐면 반등이 좀 세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아래쪽 이격도 좀 벌어져 있는 상태. 지지선은 똑같습니다만 이제 바닥권까지 근처까지 온 것은 똑같습니다만 이제 데드크로스도 이미 나타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약하게 해소가 될 것이다. 또 외국인이나 연기금 쪽에서 수급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의 상승 포인트가 더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횡보 또는 이제 85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서는 뭔가 좀 많은 상승이 만들어져야지만이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보다는 일단은 시총 상위권이나 대형주 또는 외국인 뭐 연기금 이런 쪽의 선호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더 유리하다는 말씀 드려야 되겠죠. 네, 수급 동향 보겠습니다. 외국인들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 쪽에서 매도가 같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코스닥 쪽 매도 종목들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뭐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위주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좀 들죠. 그 다음에 연기금 뭐 순매도 나가고 있지만 지금 매도세 줄여가고 있으면서 코스피 쪽의 움직임도 조금은 더 좋게 만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지금 상황도 나쁘지 않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더 확장이 돼서 매수를 조금 더 많이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만 된다면 일단 뭐 흐름적인 부분들은 더 좋아질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급적인 동향들 크게 문제 없는 것 같고요. 개별적인 종목들을 한번 보게 되시면은요, 오늘 광전자가 제가 월급날 매수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타났어요. 빵 치고 올라가면서. 그래서 2,800원대부터 이제 매도 사인을 단기적으로 드렸거든요. 이게 수익률이 한 20 몇 프로 좀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부터니까요, 슬슬 올라가서 오늘 23%대 한 25, 6%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요. 요 부분은 이제 거래량이 좀 터지는 부분이 있었죠. 아침부터 거래가 좀 늘어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직전 고점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은 꼬리를 좀 달아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기적 차익 실현이고요. 추가적으로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다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따라 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광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을 들어갔다. 이렇게 개별적인 정보를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제가 계속 모아간다고 말씀했던 아주캐피탈. 요거는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26%대까지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온 모습인데, 이게 인수에 대한 얘기, 즉 M&A 이슈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배당도 주고, 앞으로 성장에 M&A 재료까지 붙는다면 더 많이 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계속 보유하셔도 좋고요. 또 수산중공업이 오늘 또 많이 오르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종목들을 매매하셔야 되고 또 이런 종목들이 어느 시점에서 튀어나온지를 이제 조금씩은 알고 가시리라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양산업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간다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것도 수익이 제법 많이 나온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과정들이 진행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밑바닥에서부터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이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또 얼마만큼 공략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급 동향 살펴볼게요. 어떤 식으로 매매가 들어갔는지 한번 볼게요. 연기금 거 먼저 봐야 되겠죠. 연기금이 오늘 도대체 뭘 사고 팔았는지 코스닥 쪽에서 아직은 집계가 많지가 않네요. 그래서 기관들 쪽으로 한꺼번에 보도록 합니다. 전체 비중으로 볼게요. 오늘은 네이버 쪽 순매수가 좀 들어가서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호텔신라도 모양 괜찮다고 그랬죠.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BH 영화무역. 근데 아직은 뭐 아침 시간이 짧기 때문에 뭐 매수가 얼마만큼 들어왔다 정도로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영화무역은 노스페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류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뭔가 기대치가 좀 있다. 그 다음에 대한항공 이런 쪽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대한항공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점권에서 움직이는 이런 기대치가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 정도로만 우리가 판단하셔도 좋은 투자가 되실 겁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는 기관에서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크게 이거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올 거라서 크게 의미가 없고요. 현대차 쪽에서 지금 주가 하락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17만원 아래쪽에 있을 때는 좀 위험하다고 그랬습니다. 뭐 바로 떨어지는 모습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주의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있긴 한데 여기
뭐 83,000원대 요 라인대 보이시죠? 요 라인대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수하셔도 괜찮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KB금융도 더 올라가고요. 네, 뭐 기관 쪽 움직임이니까, 그래도 아침 움직이니까 뭐 아직까지는 뭐 볼만한 포인트들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일단은 기관들 매매를 좀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현대모비스는 어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내려가는 거 뭐 일반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외국인 거 볼게요. 외국인 거가 재밌겠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순매수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추가 상승이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삼성 SDI 쪽에도 순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뭐 LG화학 쪽은 당연히 매도가 나오고 있을 테고요. 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 SDI하고 LG화학을 두 개 비교하면 SDI가 훨씬 더 유리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금 내려와서 20만원대까지 오면은 우리가 관심 가져도 된다. 그 말씀 드렸고요. 매도 나가는 거 보시면은 이제 제넥신이라든지 이렇게 고점권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단은 참고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연기금도 이제 보시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이 좀 진행된 종목들 쪽에서 매도가 좀 나타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보시고요. 이게 오전장에 대한 수급만 가지고서는 종목의 동향,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를 딱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오후에 나타나는 흐름들을 좀 더 보셔야 되긴 하겠는데,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네, 다른 거가 아니라 이격이 많이 벌어졌고 이미 시세가 많이 나온 것들은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게 될 겁니다. 대신에 밑에서 있는 움직임이 나온 종목군들은 올라갔다가 내려오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점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들은 내려갈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위주로 상승이 진행이 되면서 주도주가 자연스럽게 바뀌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폴리오에 무엇을 담아놨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식, 저점권의 주식을 담았다라면 절대 물러서거나 절대 팔아먹지 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고점권에 있는 종목들이 뭔가 상황이 좀 이상해지고 있다 그러면은 열심히 팔아가지고요, 주도주를 이동시켜 가거나 현금을 좀 확보하거나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대응 철저하게 진행해라. 그런 말씀을 좀 강력하게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종목별 대응에서 저점권에 있는 거,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보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장중시황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뭐, 오후에도 특별한 일은 없을 거예요. 좋은 종목 갖고 있다면 그냥 홀딩 하시는 전략 계속 유지하시면 되니까 문제없이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마감시황 때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감시황 때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